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의 변화를 미리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 분석부터 정부 발표, 또 삼정 KPMG의 보고서까지 여기서 핵심만 뽑아서 2025년을 대비할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의 2025년 국내외 트렌드, 그리고 경제 전망 수정치, 또 정책 브리핑에 2025년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삼정 KPMG의 디지털 금융 보고서,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그래서 2025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주목해야 할 국내외 트렌드는 뭔지, 그리고 디지털 금융 변화람, 실생활 정책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역시 가장 궁금하실 경제 전망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췄어요. 1.7에서 0.7%로요.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낮은 걸 넘어서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랑은 좀 다르게 구조적인 내수 부진하고 대외 여건 악화가 동시에 오는 약간 복합 위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해요. 복합 위기요? 네. 고금리 계속되고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니까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고요. 예상치도 0.9% 증가에 그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1%까지 예상하더라고요. 와, 마이너스 6.1%요? 네, 상당히 크죠. 수출도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4% 전망인데 글로벌 교역 자체가 둔화되니까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절대 수요 부족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말 그대로 물건 살 사람도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다. 이런 경고인 거죠. 절대 수요 부족이라? 이게 자칫하면 기업 실적 나빠지고 그럼 또 고용 줄고 다시 소비 위축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0%대 성장이면 역대 5번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듣고 보니 정말 쉽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되네요. 특히 내수 수출 둘 다 안 좋다는 게 참. 혹시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연구원 분석에서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역시 K컬처의 힘입니다. 진격의 메이드 인 K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K컬처요? 네, K 컨텐츠 인기가 좋으니까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소비재 수출, 이게 전체 수출의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수출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전체 경제를 다 끌어올리긴 어렵겠지만요. 네, 그래도 한 줄기 빛이랄까요? 그럼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가요? 역시 트럼프 2기 가능성 때문에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계산의 시간이 왔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AI 패권 경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치열해지겠죠. AI는 정말 빠르네요. 네, 미국이 지금 압도적이긴 합니다. 글로벌 100대 비상장 AI 기업 중에 69개나 미국 기업이니까요. 다만 이제 AI 윤리나 안정성 문제는 계속 나올 거고요. 국내 상황은요? 국내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 경쟁 같은 게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 불안이 경제 발목을 잡는 이른바 부의 정치적 경기 사이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로 이뤄지는 거군요. 그렇죠. 주택 시장은 전세 사기 여파도 있고 1인 가구도 늘면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더 빨라질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랑 트렌드 얘기를 해봤는데 금융 쪽 변화도 만만치 않다고요. 이미 작년에 금융권 IT 예산이 10조, 인력이 1만 3천 명 넘었다고요. 네, 맞아요. 디지털 전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2025년 디지털 금융에서 주목할 건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입니다. 망분리 완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SaaS나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을 좀 더 쓰기 편하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 지금은 보안 때문에 외부망이랑 내부망을 엄격히 분리해야 하는데 이걸 좀 더 유연하게 바꾸려는 거죠. 샌드박스 같은 걸로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보안, 결과책임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변화군요. 두 번째는요?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입니다. 작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됐잖아요. 네네. 이제 2단계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같은 걸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할 겁니다. 달러 같은 거에 가치 고정시킨 코인이요. 미국 정책 변화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핀테크 기업들의 도약 혹은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토스 같은 기업들이 IPO, 그러니까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네이버페이는 해외로 막 나가잖아요.
65개국 QR 결제. 아, 맞아요. 해외에서 네이버 페이 쓰는 거 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인 성장 모드를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금융 쪽도 정말 빠르게 돌아가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 변화들 좀 짚어볼까요? 이건 좀 더 체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결혼 비용 부담 줄여주려고 결혼 세액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요. 오, 100만 원이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네요. 네,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좀 늘어나요. 첫째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는 식으로요. 청년 도약 계좌 지원도 강화되고요. 육아나 청년 지원이 강화되는군요. 교육 쪽은요? 교육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이 과목 선택해서 듣는 거요. 그리고 늘봄학교, 그 방과 후 돌봄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요. 아, 고교 학점제 드디어 시행이군요. 늘봄학교도 확대되고. 네. 그리고 생활 편의 쪽에서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 알림이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 모바일 신분증이랑 혜택 알림이는 정말 편하겠는데요. 네. 물론 세액공제 조금 해준다고 결혼 비용 부담이 확 줄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좀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죠. 네,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있네요. 오늘 2025년 경제 전망부터 시작해서 주요 트렌드, 디지털 금융의 빠른 변화, 그리고 실생활 정책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런 큰 흐름하고 또 세세한 정책 변화들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2025년을 준비하시는데 재정 계획이든 경력 관리든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적응이든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간의 나침판처럼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은 2025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발전하는 AI 기술일까요? 아니면 다시 불안정해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